하나이글스의 스프링 캠프 2월 스케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3월로 넘어가는데 의미가 있죠. 이제는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식 연습 경기가 시작이 돼요. 국내 팀들과의 경기들이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고 국내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월 9일, 10일 이틀간에 거쳐서 청백전을 할 텐데 거기서 대규모의 어떤 1군에 남을 선수들 그리고 2군으로 내려갈 선수들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2일부터 시범 경기가 출발을 합니다. 시범 경기는 실제로 1, 2군이 그렇게 크게 이동할 확률이 많지 않아요. 어떤 선수의 큰 부상이라든지 극심한 부진, 그리고 2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선수가 딱 나오지 않는 이상 실제로 시범 경기 때 이전에 정해지는 1군급 선수들, 그리고 거기서 경쟁하는 선수들이 마지막 개막 직전 전날이죠. 로스터가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2월에 보여줬던 선수들 중에 주로 1군에서 있었던 선수들, 우리 팀의 전력감이었던 선수들, 그리고 기대받던 선수들 중에 1군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선수들 5명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강재민 선수입니다. 사실 강재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전역을 해서, 물론 전역한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가 보여줬던 2021 시즌 그리고 2022 시즌에도 사실 하나이글스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분명히 토미존 이후에 돌아오기 때문에 구위도 좋아질 것이고 팀의 어떤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불펜 쪽에서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필승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기대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이 강재민 선수의 구위 자체가 좋지가 못합니다. 페스티벌 구속 자체가 올라와 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삼성과의 연습 경기에서도 페스티벌 구속이 140km 초반대에 머무르는 모습이었고, 제구도 좋지 못했어요. 변화구의 제구가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강재민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팔 각도에서 비롯되는 슬라이더의 각도인데, 사실 슬라이더라는 것이 포심이 어느 정도 위력적으로 보더라인 제구가 된다든지 혹은 RPM이 좋아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슬라이더가 그냥 밋밋한 휘어져 들어오는 공 이상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존안에 우겨 넣는 공들이 배팅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강재민 선수가 지금은,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투수로 엄상백 선수가 지금은 불펜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나이글스가 5선발 자원들이 좀 많이 구색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엄상백 선수를 불펜으로 쓴다면 사실은 엄상백 선수가 강재민 선수의 상위호환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구속 자체가 더 빠르기도 하고, 강재민 선수는 만약에 연습 경기 그리고 청백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1군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욱 선수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조동욱 선수는 왜냐면 지난 시즌 좌완 불펜 가운데 하나이글스에서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 2위가 WAR 말이죠. 조동욱 선수였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지바 롯데와의 연습 경기에서 대량 실점에 연초를 제공하기도 했었고 제구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 조동욱 선수는 연습 경기, 시범 경기에서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패스트볼 구위 자체가, 구속 자체가 상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시즌에 조동욱 선수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좌타자 상대는 그나마 했지만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거의 4할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 완성이 됐어야 됐고, 그리고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좀 지나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구의 안정감도 조금 찾아왔었어야 이번 시즌 분명히 활용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동욱 선수가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동욱 선수가 과연, 이제 물론 지금 2군 캠프에 내려갔다고 해서 조동욱이 1군에서 쓰임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1군에 다시 올라와서 기회를 받을 겁니다.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에 기회를 받을 텐데, 문제는 좌완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꽤 있어요. 지금 일단은 황준서 선수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황준서 선수가 기복은 있지만 확실히 포심의 위력 자체는 조동욱 선수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고, 포크볼이라는 결정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습 경기에서 보여주는 황준서 선수는 발전을 해서 이번 캠프에 임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커브의 구사율, 커브의 각도라든지 커브가 스트라이크에 들어갈 비율이 조금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슬라이더까지 던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활용 가능성 그리고 포텐셜을 봤을 때는 조동욱보다 황준서가 조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동욱도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권민규 선수가 있어요. 권민규 선수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니오넨 파이터즈와의 경기에서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뭐 강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면, 직전 경기들에서 등판을 보면 사실은 조동욱과 비교를 했을 때 제구력 측면에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권민규 선수의 존재 때문에라도 조동욱 선수가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수 쪽에서 허인서 선수입니다. 장규현 선수가 너무 잘 쳐요. 그리고 허인서는 사실 수비 쪽에서는 2군 레벨 그리고 백업 포수로서는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어요. 송구도 워낙 좋은 선수고. 근데 공격 쪽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허인서 선수를 1군에서 쓸 수가 없죠. 실제로 허인서와 장규현의 나이 차이는 1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장규현 선수가 이렇게 좋은 컨택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 허인서 선수가 결코 지금 상황에서는 최재훈 바로 다음은 허인서다 이렇게 못 박아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태현 선수인데, 김태현 선수는 잘하고 있어요. 이번 캠프에서 정말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현을 명단에 넣은 건 사실 외야 뎁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한지훈 선수가 지금 연습 경기 최근 라인업들을 보면 한지훈 선수는 그냥 고정으로 좌익수 주전 5번 타자를 꿰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툴적인 부분에서 김태현 선수가 애매하거든요. 김태현 선수가 컨택이 너무 좋아서 매년 3할 이상의 타율, OPS 0.8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홈런을 빵빵 쳐줄 수 있는 힘 있는 타자가 아닙니다. 김태현 선수는. 그렇다고 해서 김태현 선수가 뭐 중견수 수비를 볼 수 있는 선수 혹은 센터라인에 어떤 내야, 유격수 자원, 이루수 자원 이쪽을 수비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다리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힘 있는 타자인 한지훈 선수에게 조금 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지훈 선수는 이제 외야 수비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익수 수비가 많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경문 감독님은 분명히 백업 선수가 한 명 코너 쪽에 있다면 그건 펀치력을 갖춘 선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한지훈 선수가 지금 김태현 선수보다는 내부 평가에서 좀 앞서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과연 이 김태현 선수가 본인이 물론 지금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조차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영목 선수인데 마찬가지예요. 황영목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잘하고 있는데 강적이 등장했어요. 최유빈입니다. 최유빈 선수는 사실은 툴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컨택과 발이 빠르다. 이건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과연 황영목 선수가 이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두 선수를 그냥 동일하게 비교를 하면 황영목 선수가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 2시즌 동안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황영목 선수의 낮은 삼진율 그리고 클러치에서의 모습, 컨택 비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경쟁에선 아무리 최유빈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도 황영목이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유빈 선수의 핫한 모습이 황영목 선수에게는 큰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선수는 열심히 또 경쟁을 해서 잘하는 선수가 차지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명단에서 이도윤 선수를 제외한 건 이도윤 선수가 그래도 유격수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황영목 선수의 다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황영목이 충분히 위기의식을 느낄만 하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 뒤에 이야기한 김태현, 황영목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경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이글스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명단에서 이진영 선수를 넣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중견수 쪽에서 이진영 선수가 지금 만약에 주전 중견수를 오재원 선수가 꿰찬다고 했을 때 백업 중견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견수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진영 그리고 이원석 정도인데, 이원석 선수는 지금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는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사실 지금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 좀 간당간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위협받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선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1군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고, 건강한 경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한화이글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도태된다고 해서 마냥 아쉬워하기보다는 그만큼 한화이글스의 뎁스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